소잉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바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9살 난 둘째 딸 바지인데요. 예술 바지라는 제가 공유했던 남녀 공용 바지 패턴인데 이렇게 주머니를 약간 달리해서 아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머니 입구 모양을 저는 기역자로 잘라내서 손바닥면을 컬러를 다르게 해서 만들었는데 삼각형으로 보이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도 괜찮고 손등, 손바닥면 겉감 원단 컬러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라운드로 해서도 되고 별표도 되겠고 오각형도 되겠고 디자인하기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뒷판을 붙여서 앞판 뒷판 포켓 사용하게 되는 거죠. 스티치도 다양하게 하면 되고, 자, 이쪽 라운드도 뒷판 심을 연결하면 이렇게 예쁜 컬러가 됐는데 꼭 주머니가 아니라 소품 디자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워낙 오징어 게임이 붐이라서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도형으로 잘라내고 안쪽에 다른 컬러로 박아 뒤집어서 그 원단이 조금 보이게 하고 바닥천을 다른 컬러로 대주면 이렇게 색다른 포인트가 되겠죠. 그 안쪽에 원단이 살짝 보이게 해서 세 가지 컬러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좁게 파내도 되는데 저게 웨입술이나 쌍입술 포켓 할 때 첫 번째 공정이잖아요. 네모나게 파내기. 그런데 안쪽에 아무것도 안 넣고 저렇게 속면이 보이게만 사용해도 됩니다. 둘레 스티치 하고요. 그리고 더 좁게 해서 우리는 생지 포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도 만들어도 되고 이거는 사이드 쪽에 판에서 아예 트임이 되는 거죠. 더 좁게 해도 되고 제가 디귿자로 파냈는데 이렇게 마트임도 되고 소매에서는 저것만으로 여밈이 될 수 있거든요. 소매 플라켓 보통 갬보르라고 하는데 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밈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여성복에서는 넥라인의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디귿자로 따내서 뒷판을 연결해서 삼각형 포켓을 만들어 볼 거고 컷아웃은 구멍 내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과 네모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은 생략했습니다. 도안은 이렇게 프린트해서 잘라내면 되는데 제 블로그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올려놓을게요. 몸판 원단과 손등면 그리고 손바닥면 이렇게 세 가지 원단을 준비하시고 도안은 제 블로그에 있고 겉면과 겉면을 마주 닿게 포갠 상태로 그렇게 해서 도안을 놓은 다음 이 도안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초크로 그리거나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모서리 칼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심지나 심지 테이프를 부착하는데 모서리에만 부착해도 됩니다. 이렇게 심지나 심지 테이프로 딱 가위집 주는 모서리에만 부착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둘레에 부착해도 됩니다. 저는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붙이고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접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디귿자로 파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봉제를 하게 되면 삼각형이 보이는 형식입니다. 몸판 겉감과 주머니 손등면 물론 이 패턴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도안은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것을 패턴 삼아서 그려서 박으면 되는데 또 저는 이것을 가이드 삼아서 디귿자로 직선 박기 합니다.
동제물이 움직이니까 카메라 초점이 자꾸 변하니까 화면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데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박은 다음에 시접을 그리고 이때 시접량은 너무 좁을 필요는 없어요. 0.5에서 0.9cm 정도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사선으로 가위밥을 스티치까지 자르는데 실이 잘려지지 않을 정도까지 바짝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가위가 뭉뚱해서 끝까지 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잘랐어요. 이제 디귿자로 시접을 그려서 잘라냈고 이제 얘를 뒤집으면 되거든요. 이제 가지고 다리미로 왔습니다. 겉면 쪽이 보이게 해서 이렇게 겉감의 시접이 꺾이게 이렇게 가르는데 이걸 시접을 갈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름솔처럼 보이지만 겉감만 꺾이는 거예요. 안쪽의 시접은 그냥 바닥에 일자로 있는 상태고 모서리를 조심해서 왜 안 꺾이니 겉쪽의 시접을 꺾어서 갈라줍니다. 반대쪽도 심지 하나도 안 붙여도 원단이 워낙 평직이고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미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 뒤집어서 손등면이 넘어오게 해서 컷아웃 라인이 보이도록 지금 너무 눈부시죠?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쪽에 손등면을 당겨가면서 얼마나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 안쪽에 손등면을 당기면서 조절하면서 다림질 해주는데요. 좀 전에 시접 쪽에서 시접을 가른다. 이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겉감을 꺾는 것이었고 손등면의 시접은 그대로 눕혀진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율하기가 편하거든요. 이제 손바닥면 배색을 가지고 와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뒤집으면 거꾸로 오네요. 자, 맞춰서 옆선을 보면 이렇게 배색이 보이고 바가 뒤집은 하얀 라인이 보입니다. 살짝 고정을 한 다음에 손바닥면, 손등면 연결하겠습니다. 이 둘레를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니은자 모양 둘레를 받고 오바록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둘레를 다림질 했고 자, 이제 뒷판을 연결하면 됩니다. 저렇게 디귿자지만 삼각형만 보이도록 잘 시접을 잘 계산해서 연결해야 되겠죠. 주머니 속을 옆선에 고정했어요. 한 번에 박아 버릴 거라서 포인트를 잡고 옆선을 박습니다. 핀봉화 초점 좀 잡아주렴. 뭔가 잡음이 엄청 많은 작업실입니다. 자, 주머니 완성. 저는 아이 옷에서 옆선에 상침을 했거든요. 여기도 옆선 상침을 받겠습니다. 다 막았고요. 진짜 주머니 완성됐습니다. 이제 아이 옷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손바닥면을 검정으로 했죠. 그리고 위쪽은 고무줄로 박는 부분이라 그쪽에 주머니 속 위쪽을 물렸고요. 이거는 뭐냐면 창구멍 컬러를 맨날 찾기 힘들어가지고 아예 저 구간은 다른
반대 컬러로 해가지고 찾기 쉽게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블로그에 쓸 거예요. 자, 이제 컷아웃, 네모나게 박아 뒤집어서 구멍 내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서 사각형을 잘라내서 이것을 가이드로 삼아서 직선받기 사면합니다. 모서리에서 꺾는 것 때문에 땀수가 작아야 조절하기 쉬워요. 제가 3번 땀으로 했다가 지금 아무튼 다음은 원으로 박아 보겠습니다. 종이를 가이드 삼아서 돌려가면서 원 모양대로 박습니다. 이제 다리미로 가지고 와서 잘라낼 거예요. 모서리부터 박으면은 가위집 줄 때 불편해서 연결선을 모서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접 그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0.5cm에서 1cm 정도로 잘라내면 되고요. 원도 마찬가지. 원처럼 곡선인 부분은 시접이 최소한이면 좋은데 그래도 약간 시접이 너무 좁은 것보다는 조금 0.5 정도 되면 그 시접의 두께감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좁지 않게 시접을 잘라내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잘라낸 다음에 조절하면서 좁혀가면서 잘라내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좁게 잘랐다가 아차 싶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서리 잘라내고 겉감 쪽에서 꺾어서 갈라줍니다. 이때 저쪽 안쪽 그 마지천이라고 하는데 손톱면천은 그냥 펴진 상태죠. 이제 뒤집어서 뺍니다. 사각형이 보이십니까? 바닥천을 당기면서 조절하면서 다림질하면 되는데 제가 심지를 안 붙인 상태라 짠짠한 그 직선이 잘 안 살아가지고 심지는 꼭 붙이십시오. 그래서 안쪽에 다리미 자를 넣고 일자로 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린 원단이 약간 밀도가 높고 단단하긴 한데 스판이거든요. 그래서 직선이 짠짠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라인이 잘 살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의 안쪽 시접을 따라서 잘라내고 있습니다. 원일 때는 더 바짝 0.3, 0.2로 잘라내면 원의 라인이 더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0.8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시접을 준 다음 가위밥을 촘촘하게 넣어서 박아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시접의 두께감, 그 폭이 주는 안정감이 또 다른 맛이거든요. 다림질을 해서 완성합니다. 원이 완성되었죠? 저는 이 세 가지로 보여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박아 뒤집어서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 삼각형 주머니, 사각형. 이 컷아웃 기법을 활용해서 소품이나 아이들 옷을 만드시는데 포인트로 활용하셔서 더욱더 즐거운 소잉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는 소잉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